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과 기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 지금 네 번째 강의죠. 4강째죠. 5강이 종강입니다. 다음 시간이 종강이에요. 벌써 종강,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 과목을 5강, 보통 5강으로 종강한다는 거, 정말 서프라이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축복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5강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하루면 다 들어요. 하루예요. 강의도 짧지 않습니까? 하루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기본 이뤄서 제가 뭐 카페도 썼지만 일주일이면 다 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합격이나 한 달이면 합격. 일주일이면 이론서 다 듣고,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기출문제 풀고, 3주 끝나고, 한 주 파이널 듣고, 빡시게 한 달이면 합격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공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저장 중독자, 분석하는 사람들, 진의 공부 방법, 투지식 공부 방법, 성격 고치려도 안 고치는 거.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쉽게 공부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아주 고생해요. 불합격되든지 합격돼도 고생하면서 병 걸리면 합격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원인이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첫째가 불안 때문에 그래요. 혹시 너무 짧게 공부하면 불안해서 다른 거 공부하면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나. 못 믿는 거죠. 불안. 그래서 우리 구호가 뭐예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은 불안지옥이에요. 불안지옥이에요. 불안지옥.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50강 강해지면 좋아해요. 50강. 50강. 공부할 거 많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 헛발질 아니에요. 50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5강에 마무리되는데 50강이다. 이건 45강이 쓰레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한 거예요. 이거 공부한 게 아니라 헛발질이죠. 근데 헛발질. 마치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의원 가는데 한 대만 꽂았는데 병이 났어. 근데 한 대만 꽂고 병 났고 10만 원 받으면 이거 돈 아까워. 병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100개는 꽂아줘야지. 몸에 100개 침 꽂고 침 젤젤젤 흘리고. 그래도 저 한의원은 성실한 한의원이야. 침이나 100개 꽂아주고 10만 원 받으면서.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놈이잖아. 어리석음 죄예요, 죄. 답답한 사람들은요, 성격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합격입니다. 포인트만 잡아도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뭘 쓸데없는 거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성격 고치십시오.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문제와 답을 찌찌뽕 찾는 게임이에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학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KTX 타고 편하게 맥주 먹으면서 음악 듣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쉽게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등에다 배낭을 메고 구석구석 다 보면서 가고 싶어요.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발 부탁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공부보다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엑기스만 뽑는 거, 문제와 답을 찌찌뽕 시키는 거, 이게 안 되는 분은 성격 고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 합격, 목적지까지 즐겁고 쉽고 단순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저는 교수님 강의 좋아요 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공부하면 불안해요. 너무 짧게 공부해서 불안해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길게 하고 싶어요. 다 분석하면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뭘 천천히 가요? 지금 빨리 달려가기도 바빠 죽겠구만.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어리석음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지역사회 과정들 이제 기쁜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 종강이니까요. 이번 시간도 가볍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스킬이 중요해요. 스킬이 공부하는 스킬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잔대가리, 잔머리, 촉.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시험장에 갔는데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은 촉이 보여요. 그게 실력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와 지문을 봤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똑같은 의미가 나왔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이게 답일 것 같아. 이래서 합격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도 실력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요령, 답을 체크하는 스킬, 답을 찾는 촉, 이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강의입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 지식 쌓기, 내용 외우기, 글자 외우기, 투지식 공부 방법, 진해 공부 방법, 어리석음입니다. 제발 좀 성격 고치고 지금부터 현명하게 답을 찾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하기. 지역사회 진단 어떻게 됩니까? 잘 해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끝. 얼마나 쉬워요. 표적 집단 확인하기. 집단 확인해야죠. 우선순위 정해야겠죠. 이거 현문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다 했습니다. 끝.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공부하기 싫어요. 저는 표적 집단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표적 집단에 대한 충분한 별표하시고요.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표적 집단은 실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실천의 대상과 동시에 변화가 대상 플러스 변화가 간접된 집단이다. 이거 공부하면 헛발질이에요. 쓰레기 공부 방법이에요. 뭐하러 해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아무 영향가 없는데. 지역사회 사정 단계. 사정은 뭐예요? 조사죠. 조사. 포괄적으로 조사해야겠죠. 문제 중심으로 조사해야겠죠. 그 시험에 뭐 문제 중심 나오면 답이 문제라는 답이 나오면 답이 문제 중심이겠죠. 하위 체계. 하위 체계는 뭐예요? 상위 체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위 체계는 뭐예요? 전체가 아니라 밑에 체계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 시험 문제에 특정 부분이 나왔다. 그럼 답이 뭐예요? 하위 체계 세종. 이거 하나 나와요. 얘는 문제가 못 만들죠. 그래서 하위 체계도 빼겠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특정 부분에 일만식을 조사해요. 특정 부분을 조사해요. 특정 부분은 전체 밑에 있는 거지 하위 체계다. 그래서 여기서 뭐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이걸 외우면 안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이거 외워. 하위 체계 사정 노트에 적어놓고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인적, 무적, 장을 영역을 검토한다. 이거 해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영향가 없는 건데. 포인트는 특정 부분 하면 전체 부분의 밑에구나. 특정 부분이니까 하위 체계. 특정 부분 하위 체계 지치봉. 여기서 이거 하나 외우는 거네요. 끝.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맥주 한 잔 하고 치킨 닭다리 하나 먹고 아주 좋아. 공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와야 됩니다. 협력 사정 말 그대로 협력이죠. 협력이다. 그래서 뭐 파트너 나오면 답이 뭐예요? 협력 사정이다.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거구나. 볼 거 없구나. 아주 좋아. 그래서 답이 뭐예요? 특정 부분 나오면 하위 체계구나. 노트에다가 특정 부분 하위 체계 찌찌뽕. 아유 쉽다라고 넘어갑니다.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 피공식 인터뷰는 공식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은 공식이 아니니까 비공식 인터뷰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나오면 비공식 인터뷰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뭐 루빈과 바비 지역을 이거 외운다니까요. 또 루빈과 바비는 지역상을 적어놓고 또 이런 거 안 나와요. 패치교도. 공식 인터뷰는 공식이겠죠.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공식적인 인터뷰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요. 지역사회 포럼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경험이나 관찰점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요구적이나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다. 지역사회니까 잘 알고 있죠. 지역에 사니까. 그 조사자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쭉쭉 나오다가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들을 파악하는,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들을 잘 알아요. 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를 잘 안다. 지역의 분위기를 잘 아는 거. 왜? 이 지역의 분위기는 뭐예요? 지역의 욕구나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모여서 야,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우리 저기 저녁 때 7시에 모여 회의 한번 해보자. 그냥 회의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아요.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고 자 이번에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새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이게 뭐예요?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한 5개 쭉 집어넣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 나와요.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의 욕구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사회 욕구, 지역사회 분위기, 특히 분위기. 삼겹살 먹으면서 토론하자. 7시에 우리 집에 와. 다 모여봐. 그래서 지문의 분위기,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분위기를 강조했다면 답이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이게 질문제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백날 외우는 것보다 이거 백날 외우면 뭐예요? 시험 문제 못 풀면 뭐 하나만 하고 뭐지. 다시 합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버릴 거는 확실히 버리고 반복적으로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고 또 지역의 분위기와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지역사회 포럼. 찌찌뽕. 한 문제 맞췄습니다. 사전에 미리 질문을 준비했다면 공식 인터뷰겠고요. 민속학적 기법, 민속학적 기법이라고도 하고 민속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속학적. 참여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조사자가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자가 그 지역에 같이 살아요. 현지 관찰. 그래서 관찰법이에요. 현지 관찰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 행동, 문화, 가치, 의식 등을 연구자가 수집하는 방법. 자, 다시 갑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조사자가 그 지역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현지 관찰을 통해서 주민의 삶, 가치, 문화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민속학적 기법, 민속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나오면 민속학적 방법, 분위기 나오면 지역사회 포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수로 구성된 집단의 공동 문제나 질문에서 우선 각자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중에 그들의 제안을 공유한 집단 구성 간의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공유한 집단 구성 플러스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또 시중에서는 이렇게 다 강의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강의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강의하니까 역시 사회복지사 1급은 외울 게 많어. 공부가 어려워. 1년 준비해야 돼. 6개월 준비해.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베이직 지식이 다 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험은 아무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벌써 이 과정들을 다 여러분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든 어디서 배웠든 일단 1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다 깔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거 공부하면 글씨 연습이에요. 글씨 연습. 시간 낭비예요. 헛발질이죠. 근데 아까 교수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뭐 나와요? 이 시험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의외로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행동주의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은 판서하고 드립다 종에다 적고 헬스클럽 다니고 종에다 열심히 적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열심히 외우고 밥 먹으면 까먹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치고 공부 방법 찾아야죠. 이게 직면이에요. 할 수 없어요. 쉽게 합격하려면. 성격 안 고치고 싶어요.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똥꼬집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 똥꼬집, 아집.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고생하죠. 뭐하러 인생을 어렵게 살아요. 현명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나 지름길 싫어. 난 돌아가고 싶어. 확 돌아버려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목표, 빠른 시간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정리해서 욕구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유와 목표. 여기서 보게 되면요.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확인, 그 다음에 목표에 확인한 걸 행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개발, 뭘 개발하는 거야?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그래서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 계획을 하고, 행동 계획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답이 뭐예요? 명목 집단 기술이죠. 이것만 찾으면 돼요.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행동 계획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법, 명목 집단.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홍사 맥기스예요.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홍사 맥기스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명목 집단 기법. 복잡할 것 같지만 명목 집단이 문제를 확인하고 행동을 계해서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소발이 아니라 개발이죠. 개발하는 것이 명목 집단 기법. 요거 한 줄 외우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공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얘들은 안 봐야 돼요. 얘를 뭐라 공부해요? 시험이 나오지도 않은 거. 그냥 매직으로 다 지우세요. 기분 나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또 본대니까 보지 말라 해도 참 이게 아주 미쳐버리는 성격이죠. 너무 쉽잖아요. 초점 집단 기법.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초점 집단 기법.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초점은 초점이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 이게 초점 아니에요. 18명, 12명 그대로 시험 문제 써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8명, 12명 정도 딱 나면 답이 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볼 것도 없어요. 읽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시험은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 뭐 유용한 지역사회 사정 방법, 대상자들 주요 정보 제공자 관련된 서비스 이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문제에 딱 나와서 첫 끝발에 어떤 문제에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 소수 나왔네. 초점 소수점 초점 소수점, 초점, 끝. 교수님 8명, 12명도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써 있어요. 그냥. 소수 나오면 초점. 목표 확인 행동계획, 행동계획 개발 나오면 명목, 끝.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책 백날 밥자, 헛발질, 시간만 낭비해요. 다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시험 나올 거 다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사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들 준비하는 거 공식. 민속학적 기법 방법은요. 주민과 같이 살면서 관찰하는 거. 지역사회 포럼 사전 질문지가 없고 분위기 파악이나 뭐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명목 집단 기법, 목표 확인 행동계획, 행동계획 개발을 강조하였다. 초점, 소수의 사람들, 소수점, 초점, 끝.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델타의 기법 나오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델타의 기법 나오면 무조건 전문가예요. 전문적인 지식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나는 설문지 기법이에요. 설문지 기법이다. 그 설문지 기법이니까 일단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전문가 나오면 델타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편, 이메일. 그래서 우편 나오면 델타 기법이에요. 시험 문제 나와요. 우편 나오면 델타 기법.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뭐 설문지에서 물어보는 거. 장점은 뭐예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냥 뭐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이 토론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소수자의 영향을 없애고 우편으로 전문가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 우편 나오면 델타의 기법. 끝. 양적 질문이에요. 양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양적 수량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질정은 수량화 시킬 수 없는 거. 서베이도 설문지 가장 조사하는 이 질문지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주로 서베이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을 서베이 직접이죠. 그래서 보통 뭐 면접 질문지 있고요. 그래서 대상을 직접 물어보고 대상에게 질문하는 방법. 서베이. 표준화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구조화되거나 반고전 질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대면이죠, 대면. 그래서 직접 보고 취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의견의 비교 분석이다. 뭐 대면 보고, 대면 면접, 서베이, 대면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의 비교 나옵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는 뭐예요? 수량화시킬 수 없는 거. 그래서 비공식, 공식적 인터뷰는 수량화시킬 수 없죠. 민서학적 방법, 직접 주민과 함께 살면서 조사하는 거, 관찰하는 거 수량화시킬 수 없죠.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초점 집단, 델타 기법 이거는 질적이에요. 양적은 수량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서베이, 구조 자체가 양적이죠.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가 양적이죠. 사회 지표 분석, 분석 자체가 양적이죠. 지역사회 집단 접근, 사회를 집단 접근해서 수량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헷갈리죠? 이거 얘가 헷갈리면 얘를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출제자라면 다음 중 질적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럼 얘 하나 짓거든 거죠. 지역사회 집단 접근, 지역사회 집단 접근 아리까리한데 이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이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출제자가 임무를 잘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뻔한 문제 내면 다 맞히게요. 그럼 이 사람 잘려요. 변별력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표, 프로그램 이건 뻔한 양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거는 이건 뻔한 거니까 외울 것도 없겠다 라고 보고요. 지역사회 집단 접근은 지역사회의 집단을 수량화시킨 거다. 그래서 양적이다. 지역사회 집단 접근은 양적 조사 방법이다. 얘 하나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 얘들은 질적 조사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중 양적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얘 하나 둘 셋 네 개 넣고 얘 하나 집어넣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질적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나오면 주로 지역사회 접근은 나오고 양적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여기서 하나 집어넣겠죠. 뭐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 나오면 지역사회 봤는디라고 하면 또 아리까리하거든요. 지역사회 포럼은 질적이고 지역사회 집단 접근은 양적이다. 이렇게 똥오줌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계획 실행 단계 1단계 준비 계획 단계 준비 계획 잘 해야 됩니다. 2단계 실행하는 겁니다. 이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뻔한 거기 때문에 인문학 문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 평가하는 거죠. 양적 평가, 질적 평가 했습니다. 수량화 시킬 수 있는 거 양적, 수량화 시킬 수 없는 거 질적이다라고 하고요.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딱 하나예요. 형성 평가는 과정 평가예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란 말이 나오면 형성 평가예요. 진행 과정 나오면 형성 평가. 시험 문제에 써 있죠.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과정 나왔네 형성 평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나오면 진행 과정은 형성이라고 했어. 답을. 총괄은 뭐예요? 이거는 총괄 결과예요. 결과가 나오면 뭐예요? 결과를 보는 거. 효과성. 얼마큼 투자 대비 비용 대비 효과를 얻었나? 효율적인가? 효율성.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나오면 총괄평가예요. 결과평가. 그래서 결과 나오면 총괄평가다. 효과성, 효율성 나오면 총괄평가다. 과정 나오면 형성평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진짜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령도 실력입니다. 이런 요령만 알면 공부 진짜 재밌어요. 이 많은 양들을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분석해요? 양적 평가는 프로그램. 이거 뭐하러 공부해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한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1년 동안 헛발질 할 수 있어요. 잔머리 좋고 촉 빠른 사람은요. 1개월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뭐 합격 없잖아. 딱 찍어주는데. 사회복지 모델, 지역사회 개발 이거 맨날 나오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할 때는 안내자도 있고 뭐 조력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조력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조종자도 있죠. 조종. 지역사회 조종되죠. 조종자 들어가면 지사계다. 조력가 전문가도 있고 사회치료되고 이런 거다라고 하고요. 사회계획 모델, 뭐 모리스와 핀톡스 이런 것들은 지가 다 써 있으니까 외울 거 없어요. 제발 좀 사회계획 모델 벌써 외운 사람 있을 거예요. 사회계획 모델 모리스와 핀톡스 이거 뭐하러 외워? 지가 다 써 있는데 문제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은. 사회계획 모델 뭐가 나와요? 샌더스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분석하는 사회계획하려면 뭐예요? 분석해야죠. 또 계획해야죠. 계획과. 행정도 해야죠. 행정과.
이런 거다. 또 조직도 관리해야죠. 계획을 조직적으로 해야죠. 조직과. 그래서 다음 중 조직과에 해당하는 거 사회계획이다. 주로 이런 게 차별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사회계획 나오면 뭐예요? 조직과다.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안내자가 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안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자 나오면 뭐예요? 지역사회 모델. 조종자 나오면 지역사회 모델. 사회계획 나오면 조직가, 조직자라고. 그걸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외우면 헛발질입니다. 뭐 사회행동 했죠. 사회행동. 중재해줘야죠. 옹호해줘야죠. 중재자, 옹호해자. 도와줘야죠. 옹호자, 조력가. 옹호자. 행동해야죠. 행동가. 그래서 행동가 나오면 뭐예요? 사회행동. 행동 써 있으면 행동, 직지봉. 옹호자 나오면 사회행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포인트 잡으세요. 적극적이 강한 순서.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순서가 센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 국회 가서 데모하는 거 옹호자. 국회 쳐들어가는 거 행동가. 중간에 잘 조정하는 거 중개자. 도와주는 거 조력가. 그래서 조력과 중개자, 옹호자. 가장 약한 것은 조력가고 가장 센 거는 행동가다. 이 순서 여러분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옹호 대변 기술, 옹호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옹호하는 건 자기 옹호, 개인 옹호, 집단 옹호. 시험에 안 나와요. 다 했어요. 옹호의 전술. 잘해야겠죠. 서명운동도 하고, 정치적 압력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증언 청취도 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상식이죠. 상식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조직과 기술 시험에 나옵니다. 조직과 기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걸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를 주고 지역사회에 보통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 관계된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 대한 기술 기법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 백날 봐봤자 기출문제 못 풀어요. 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 그 사례가 나오는 건 어디 나와요? 기출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게 기출 많이 보라요. 기출. 연도도 그 많은 연도 외우지 말고 기출에 나온 연도만 보고 내용도 다 외우지 말고 기출에 나온 내용 외우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사례가 뭘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지역사회에 뭐 장애인, 청소년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에 해당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조직과 기술의 답이에요. 조직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야 돼요. 이 사례 어디 나온다고요? 기출 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와요. 이론서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 모임을 구성하는 기술이고 지역 주민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소득 장애인이 있는 이 청소년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준다. 참여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사례, 이거에 관계된 기법 기술은 무엇입니까? 답이 조직화 기술. 이렇게 찌찌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는 뭐예요?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같은 거 잘해. 너 취업할 수 있어. 지금부터 잘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구직을 활동을 하고 이거 동기를 부여하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동기부여, 참여도록 유도 이런 것도 또 조직화니까 구성을 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 대표를 뽑아서 모임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은 모임을 왜 구성해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기술을 무엇이라고 한다? 조직화 기술이다. 오케이, 아싸가 우리 끝.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는 연계하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중간이니까 초기 단계예요, 중간 단계예요, 종결 단계예요. 네트워크는 중간 연결 단계니까 중간 단계다. 연계 기술 연결하는 거다. 자원 연계 기술 네트워크 끝.
여기서 구성 원칙이 있죠. 4개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 좋겠죠. 하나만 끼워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구성 원칙, 네트워크 연계의 구성 원칙. 구성 원칙이라서는 자발적이고 평등적이고 분권성이고 유연성. 분권은 나눠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평등이니까요. 당연하겠죠. 여기다가 하나 지면 뭐 자발성이 뭐 수익성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연계 기술이 아닌 것은 수익성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런 거 찾아내는 겁니다. 서비스 문제죠. 지역사회 개발 동원 기술, 자원 개발 동원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동원한다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DM 발송을 하고 이벤트, 인터넷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갑니다. DM 발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원 개발 동원 기술이다.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에 DM 발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과 집중, 자원 개발 동원 기술, 자원 개발 동원 기술 끝. 너무 쉽잖아요. 인파워먼트, 으쌰, 알죠? 그래서 으쌰 하자. 인파워먼트. 그래서 능력을 가지는 것 또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으쌰, 인파워먼트 기술이다. 라고 나오고요. 인파워먼트의 기술은 뭐예요? 의식 제고, 비판 의식. 그래서 자기 목소리 내기, 비판 의식은 뭐예요? 의식 제고.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 버려. 잘할 수 있는 것만 찾아.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죠. 자기 목소리 내기, 자신의 목소리 내기, 공공의제로 만들기, 쟁점을 공공의제로. 사회자본 창출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파워먼트에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 하나 나오겠죠. 4개에서 깨뜨렸어. 의식제고, 자기 목소리 내기, 공공의제로 만들기, 사회자본 창출하기, 떡볶이 맛있게 먹기. 그럼 답이 떡볶이 맛있게 먹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 나왔는데 아주 내용은 사실 방대한 내용입니다. 방대한 내용들의 가장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인문학적인 얘기는 상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거 포인트 잡아준 거 딱딱 연결해서 찌찌뽕시키고 문제와 답을 찌찌뽕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두세 문제 또 여기서 패치게도 먹고 들어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재밌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